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랜만에 주익종의 현대사 돋보기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의 인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양윤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좀 후에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저는 부제를 작은 불꽃 하나가로 잡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성가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그 불에 그 주위 사람들 몸 녹이듯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피운 작은 불꽃이 큰 불길을 일으켜서 많은 분들이 그 불을 쬐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양윤세라는 분은 1931년도 황해도 곡산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북이죠. 1959년에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60년에는 미국 뉴욕대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2년부터 1980년까지 약 18년이죠. 경제기획원의 외자총괄과장, 또 투자진흥관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 차관, 청와대 경제3비서관, 주미경제공사, 수출입은행장, 동력자원부 장관. 네, 지금은 없어진 산업자원부에 포함이 된 그런 부처입니다만 동력자원부 장관을 했고 그 후에는 민간기업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분의 활동상을 한번 잠깐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왼쪽 위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한국 경제 원전을 담당하는 부처로 미국의 기관으로 유섬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유섬처장입니다. 일종의 좀 나쁘게 표현하면 경제 총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던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그 유섬처장이 바뀔 때입니다. 64년도 7월 2일 날 지금 오른편에 약간 등지고 있는 미 유섬처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떠날 때죠. 그 사진의 왼쪽에 장기영 부총리라고 옆 얼굴만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영 부총리가 있고 그 오른편에 박충훈 상공장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인물인 양윤세 당시 경제기획원 외자총괄과장입니다.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새 유섬처장이 온 겁니다. 오른편에 이제 그 유섬처장이 와서 비행기에서 내렸고 그걸 영접하러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대로 장기영 부총리가 있고 다시 그 왼편에 옆 얼굴만 나오는 박충훈 상공장관이 있고 이제 그 맨 왼쪽에 역시 영접하러 나간 양윤세 당시 경제기획원 과장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진인데요. 그 왼쪽 위쪽에 있는 사진은 1967년 3월에 정일원 당시 총리가 미 존슨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방문을 한 겁니다. 존슨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 지금 이 양윤세 당시 국장입니다.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관이 배석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사진 오른편에 닉슨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박충훈 당시 부총리 그리고 그 오른편에 김동조 주미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닉슨 대통령을 마주보는 쪽에 당시 양윤세 역시 국장이 지금 배석을 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뭔가 경제기획원의 과장 그리고 국장이면서 미국의 존슨 대통령 또 닉슨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력과 경력들을 봤을 때 뭔가 대단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좀 요즘 표현으로는 말하자면 금수저로서 그렇게 잘 성장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동력자원부 장관일 시절의 모습입니다. 한 50세 정도 됐을 때의 그 모습이고요. 제가 이분을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한 1년 8개월인가요? 그 정도 수십 차례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고도성장 시대를 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이분이 설명하고 그럼 또 저는 그때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이분의 추가적인 또 질문을 드리고 그럼 이분이 다시 답변하고 이런 내용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분의 성장 과정, 특히 공부를 마치고 경제기획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분단의 비극을 체현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제를 이산이라고 붙였는데 흩어졌다 이런 얘기죠. 원래는 상당히 유족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1931년생입니다. 유족한 가정에 장남으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는 보통학교의 교사였고 어머니는 당시 정신의학교까지 졸업을 한 아주 드문 케이스죠. 그런 개화된 집안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는 이런 유족한 집안의 장남으로 출생을 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컸습니다. 1939년도에 곡산 보덕국민학교 2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몸이 좀 약한 편이어서 어릴 때 그래서 1학년을 건너뛰고 이제 2학년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44년 3월에 이제 보덕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당시는 이제 중등학교 입시가 있는데 45년 4월 달에 그 해주사범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사범을 마치면은 보통학교 교사로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45년 4월은 이제 해방되던 해죠. 해방되던 해니까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해방을 맞게 된 것이죠. 이분은 일제 말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깡통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라든가 파인애플을 먹는다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전에 파인애플 깡통을 먹을 정도였다고 하면 상당히 유족한 집안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45년 8월에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했고 북한은 곧바로 공산화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해주사범에서 반공 학생으로 몰려서 처벌받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948년 4월에 단신 월남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때 자기는 내려오고 김구 선생은 남북 협상을 하러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군요. 이렇게 서울에 온 그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됐습니다. 예, 이 보여드린 사진은 해주사범 제약 당시에 해주 운동장에서 이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조선해방 기념탑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 그 옆면에는 우리의 영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48년도 북한이 건국되기 이전에도 김일성을 이렇게 우상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일하게 북한에서 갖고 내려온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고아 아닌 고아로서 혼자 삶을 개척해야 됐습니다. 마침 이제 해주사범 동기생이 지금의 그 마포역 쪽, 거기가 이제 전차의 마포 종점이었는데 그쪽에 이제 친구의 자취집이 있었고 거기에 얹혀 살면서 담배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담배 장사라는 건 이제 밤에 술집이라든가 또는 여관빵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담배를 한 갑씩 또는 뭐 까치담배도 이렇게 이제 파는 것이죠. 이분이 저한테 담배 장사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은 저 왼쪽 아래쪽에 이제 마포 종점이 있습니다. 전체에 종점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숙소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아현동을 거쳐서 서대문 내거리까지 쭉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독립문 방향으로 간다고 해요. 그 독립문 방향에서 지금은 사직터널이 있습니다만 사직 때는 없었겠죠.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직동 골목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은 고려병원, 삼성 고려병원 자리, 김구 선생의 경교장이 있던 그 자리로 내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거쳐서 길을 건너서 이제 정동길을 걸어오는 거죠. 지금 미국 대사관 관저로 쓰이는 그 경기여고 자리, 그때는 이제 경기고녀인데 그 옆쪽으로 해서 종로, 신문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걸어오는 겁니다. 걸어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과 그리고 여관을 들러서 담배를 파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 내거리 아래쪽에 있는 무교동으로 가서 무교동을 건너서 을지로로 가고 을지로에서 남대문 시장, 한국은행 남대문 시장 쪽을 거쳐서 서소문을 거쳐서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일 저녁 한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은 한 너댓 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돌면서 담배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저녁 때 담배 장사를 할 때도 낮에는 뭘 했느냐?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총독부 도서관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해방 후에 총독부 도서관을 인계받아서 그때 국립도서관으로 쓰고 있던 그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 도서관에 가서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 때는 담배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 생각은 영어 수학을 지금 공부해두면 언젠가는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어 수학 공부를 이때 혼자서 도서관에서 낮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해화동에서 붕어빵 장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마찬가지로 총독부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49년도 4월 달에 동성중학교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해화동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동성중학교 학생들이 내려와서 뭐 편입시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입학금으로 내고 물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성중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때 이 동성중학교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과정이 합쳐져서 있는 5년제 과정이고요.
그래서 4학년에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 장사는 물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담배 장사는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입주과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좀 못하는 동기생 집에 들어가서 동기생을 가르치면서 학비를 버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뭐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네,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이제 동성중학교에서 카톨릭 영세를 받은 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동성중고등학교가 지금도 이제 카톨릭 계통의 학교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50년 봄에, 그러니까 사실은 6.25가 바로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죠. 그 해에 북한산인가 어디로 이제 소풍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원 안에 있는 학생이 이제 이 양윤세라는 학생이고 그리고 그 옆 왼쪽에 이제 담임 교사와 그리고 교련 교사가 이제 있는 모습입니다. 산에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굉장히 헐벗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분이 사실은 인민군에 잡혀갈 뻔도 했어요. 그랬다가 연쾌 탈출을 했고 석 달 동안 이제 경기도 가평 어디에 이제 숨어 있다가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은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마침 학교에 갔다가 그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미군 공병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군 보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소개로 미군을 소개받아서 그 미군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 미군 공병대는 당시 김포에 있었다고 하는데 김포에 있는 그 미군 공병대에 가서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은 숨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함부로 데려오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걸 통제를 하는데 그래서 숨어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 미군 장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계기냐면 이 미군 부대가 해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는 자기 고향이고 그래서 미군 장교를 찾아가서 자기가 해주 출신인데 사실 여차여차해서 지금 하우스보이로 잠시 들어와 있다. 그런데 자기가 해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주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미군 장교가 이 영어 설명에 감탄을 한 거예요. 고등학생인 네 설명이 대학생 통역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통역을 해라. 이렇게 해서 통역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사진에 그 오른편에 이제 양윤세고요. 왼편이 이제 같은 조를 이뤄서 일을 했던 미군 하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매우 잘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0년 가을부터 결국 52년 11월까지 이 미군 통역을 하면서 같이 이동을 한 거예요. 뭐 1사후퇴 때는 저 남쪽으로도 내려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그 다음에 원주로도 갔다가 원주에 뭐 비행장 건설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52년 11월까지 이제 근무를 했는데 찍은 사진은 뭐냐면 52년 11월 15일 날 송별 기념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죠, 옆에는. 그러니까 공병부대니까 한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 어린 소년이 있는데 그 어린 소년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그 청년이 바로 이 양윤세 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2년 11월까지 미군 통역을 하고는 이제 국군 통역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53년 1월부터 55년 7월까지 통역장교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예, 처음에는 강원도의 화천에 있는 군단사령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정일권 씨가 마침 그 군단장으로 부임을 했다가 그 정일권 씨가 육군 참모총장이 되면서 대구로 이제 부임을 할 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구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건물인가를 이제 완공을 하고 군인들이 그 건물에 입주를 한다든가 하게 되는 그 기념식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옆에서 이제 그 같이 그걸 도와서 테이프를 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55년 7월 달까지 이렇게 복무를 하고서 뭐를 해야 될까 할 때 본인이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마쳤지만은 중학교도 다니다 말았고 그리고 대학교는 물론 아직 못 갔고 지금 통역장교 생활을 해온 거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알고 지냈던 미 대사관 직원과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미국 대학에 솔직하게 편지를 보내봐라.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비는 없지만은 학교에 낼 돈은 없지만은 내가 여차여차하게 과정을 밟아왔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편지를 타이핑을 쳐가지고 미국 여수대학에 여러 곳에 이제 보냈는데 마침 동부의 명문대학인 코넬 대학에서 받아주겠다라고 즉 학비와 그리고 기숙사비를 면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받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55년도 9월 달에 미국에 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 참모총장으로 있던 정일권 씨가 자기 사진에다가 네모를 해서 준 겁니다.
사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양윤세 군 정직하고 명랑하며 노력으로 성공함을 축하함 정일권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 유학 경비도 가려면 한 400불 정도가 든다 그래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그 경비도 다 모아서 준 거예요. 참모총장이 얼마, 뭐 무슨 어떤 장군이 얼마, 또 같은 장교들이 얼마씩 이렇게 모아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간 겁니다. 자, 코넬 대학에서 55년부터 59년까지 이제 지내게 되는데 코넬 대학의 캠퍼스가 매우 아름답다 그럽니다. 뭐 저는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동부에서 굉장히 캠퍼스가 아름다운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이 디크라 그래서 DKE라는 그 형제회가 있어요. 프레터니티라고 하는 형제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클과 같은 개념인데 서클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미의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터니티에 가입을 하면 물론 가입도 쉽지는 않다 그래요. 한 1년간 심사를 해서 가입을 시켜주는데 가입하고 나면 이런 별도의 기숙사에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랬고 나면 이 나중에 또 이 프레터니티의 동문회 소속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그 끈끈한 그런 유대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건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양윤세 씨를 이 DKE라고 하는 프레터니티에서 받아준 겁니다. 받아줘서 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숙사의 식당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또 짬짬이 뭐 도서관에 가서 책 찾아주는 서비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학비는 면제지만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책도 사봐야 되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 용돈도 써야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도서관 알바를 해서 처음에는 해결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개를 받아서 소년 감화원인데 범죄를 저지른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따로 수용해 놓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방학 때마다 가서 집중적으로 뭐 미국 방학은 좀 길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석 달인가 그렇게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번 돈으로 나머지 학기 동안 생활을 하는 거죠. 직원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보면 앞쪽에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오른쪽 옆에 이제 또 역시 걸터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코넬대를 졸업할 때 그 찍은 모습입니다. 같은 날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외투를 벗고 있는 코넬대 아마 입구, 그 다음에 코넬대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59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DKE라고 하는 프레터니티 형제회의 졸업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이 이제 소속이 돼 있는 거죠. 코넬대 졸업생으로서 DKE, 디크라고 하는데 디크 프레터니티의 같은 연도 졸업생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양윤세 이렇게 위에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넬대 학부를 마치고는 이제 뉴욕대 대학원에 가서 외교학 석사를 1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년 만에 이제 석사를 받는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마침 육군 참모총장 등을 했던 정일권 씨가 이 4.19 이후에 허정 과도 정부 때 주미 대사로 와 있었어요. 워싱턴에 와 있었는데 서로 연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정권이 이제 60년도 가을에 성립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주미 대사직을 그만두고는 한 1년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버드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갈 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미국 생활을 도와줄 일종의 조교라 그럴까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버드로 가서 이때는 이제 하버드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특별학생으로 1년 동안 수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1년 12월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2년 4월에 내각 수반실의 외문비서관으로 잠깐 근무를 하다가 62년 6월 달에 경제기획원에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보시는 것은 이제 경제기획원 들어갈 때의 수험표고요.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이분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나 닉슨 대통령을 만날 때 배석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분이 경제기획원을 그만둘 때 한국 정부의 대외 창구였던 인물이 경제기획원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한 신문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60년대에 경제 개발을 할 때 매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자, 이분이 60년대 경제기획원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를 한 고도성장 시대를 열다라고 하는 이 책에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비록 경제사에 관한 아주 꼼꼼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매우 흥미롭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고아 아닌 고아로서 담배 장사를 밤에 하면서도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영어하고 수학을 공부했던 그것이 불씨가 돼서
동성중학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편입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미군 통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군 통역장교를 하다가 미국 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개발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을 인터뷰하고 나서, 그리고 이 책을 내면서, 이렇게 역시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불씨들이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사회 이루